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평가가 시작된 구간이었다. 정치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은 실패라는 단어가 사실 확인 이전에 프레임으로 작동할 때다. 윤석열의 후반기는 바로 이 조건 속에서 전개되었다. 정책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해석되었다. 이 지점에서 보수 시점의 재구성은 필수다. 질문은 단순하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정말로 실패의 연속이었는가? 아니면 실패로 읽히도록 구성된 서사였는가? 윤석열은 후반기에 들어서며 정치적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초기와 중반기의 비판을 모두 무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쪽을 택했다. 이 선택은 대중에게는 변화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 내부에서는 분명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조용한 조정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더 줄었고 정책 메시지는 더 간결해졌으며 행정의 전면에는 관료 시스템이 나섰다. 이는 권한 포기가 아니라 권한 분산에 가깝다. 보수의 국가관에서 권한 분산은 무능이 아니라 안정의 조건이다. 윤석열은 후반기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 개인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이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와는 정반대의 선택이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후반기에 들어서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다. 윤석열은 이 욕망을 경계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제도가 남기를 원했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은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 책임자에 가까운 선택을 한다. 보수 시점에서 이 태도는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개인의 서사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정치를 시스템의 유지로 보았다. 문제는 이 접근이 대중 정치 환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은 이 조용함을 무기력으로 번역했고 야당은 침묵을 실패로 규정했다. 이 프레임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가장 큰 손실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서사 주도권 상실이었다. 그러나 서사 주도권의 상실이 곧 국정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수의 관점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치 평가는 선동에 가까워진다. 윤석열은 후반기에도 외교와 안보 노선을 유지했다. 이 유지에는 상당한 정치적 비용이 따랐다. 국제 정세는 불안정했고 외교적 선택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외교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보수 유권자가 이 지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교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후반기 국정에서 국가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려 했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고 국가의 시간은 느리다. 윤석열은 느린 시간을 택했다. 이 선택은 대중적 환호를 낳지 못했지만 국가의 연속성에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단순히 무언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이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린 평가다. 보수의 시점에서 후반기는 결코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적 소음을 줄이고 행정의 기본을 다진 시기였다. 이 시기 윤석열은 정권의 생존보다 국가의 안정에 무게를 두었다. 이 선택은 정치인으로서는 불리한 선택이지만 국가 책임자로서는 정직한 선택이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둘러싼 또 하나의 오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국정 운영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정책 방향의 급선회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재조정이었다. 윤석열은 후반기에 들어서며 초기와 중반기의 비판을 단순한 정치 공격으로만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정책이 전달되는 방식과 집행되는 구조를 조정하는 쪽을 택했다. 이 조정은 대중에게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발표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후반기에 들어서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권위의 약화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정상화다. 국가는 개인의 결단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다. 시스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후반기에 들어서며 이 원칙을 더 강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정치적 서사로 소비되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대통령의 발언과 이미지에 집중했고 조용한 조정은 공백으로 해석되었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가장 큰 손실은 성과가 아니라 전달 실패였다. 정책은 있었지만 설명은 부족했고 변화는 있었지만 이야기가 없었다. 윤석열은 이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 실패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보수의 시점에서 보면 후반기의 윤석열은 정치적 설득에는 약했지만 국정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선택을 이어갔다. 이 안정은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서 평가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평가할 때 외교와 안보는 가장 과소평가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의 평가는 대개 정치적 소음에 가려졌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는 정치의 속도가 아니라 국가의 속도로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은 후반기에도 외교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평가를 낳았다. 외교는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고 보이지 않는 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의 시점에서 보면 이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외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수록 국가 신뢰를 잃는다. 윤석열은 이 위험을 끝까지 경계했다. 후반기 국제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제 질서는 불안정했고 강대국 간 긴장은 상시화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동맹 중심의 외교를 유지했다. 이 노선은 국내 정치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 보수 유권자가 이 점을 옹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외교에서의 예측 가능성은 국가 안보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안보 영역에서도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일관성을 유지했다. 안보는 성과를 자랑할수록 위험해지는 영역이다. 사고가 없을 때 가장 평가받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안보는 조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이 안정의 신호였다.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았고 상징적 이벤트로 안보를 소비하지도 않았다. 이 점은 이전 정부와의 대비 속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무능 프레임은 단번에 형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 요소가 겹치며 점진적으로 굳어졌다. 첫 번째 요소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다. 윤석열은 정치 신인이었다. 기존 정치 문법을 벗어난 인물이라는 점은 초기에는 기대를 낳았지만 후반기에는 비교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었다. 대중은 윤석열에게서
다른 정치를 기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른 정치를 연출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정치를 운영하려 했다. 이 차이는 대중의 기대와 충돌했다. 두 번째 요소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다. 윤석열은 정책을 설명하는데 능숙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설명보다 집행을 중시했고 메시지보다 구조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행정에는 유리했지만 정치 이미지에는 치명적이었다. 설명이 부족하면 공백이 생긴다. 정치에서 공백은 항상 다른 해석으로 채워진다. 세 번째 요소는 언론 환경의 변화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갈등과 대립이 클릭을 만드는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조용한 관리와 느린 정책은 기사의 주제가 되기 어렵다. 반면 실수와 논란은 즉각적인 반응을 낳는다. 이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왜곡되기 쉬웠다. 네 번째 요소는 야당의 전략적 프레이밍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단어로 묶었다. 무능. 이 단어는 설명하기 쉽고 반박하기 어렵다. 정책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것보다 인물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프레임은 언론과 결합하며 강화되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윤석열의 대응 방식이다. 윤석열은 이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는 프레임을 반박하기보다 국정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이 선택은 프레임을 약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보수의 시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회피라기보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일어났다. 이 변화는 외부의 공격보다 오히려 내부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보수는 윤석열 정부를 둘러싸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윤석열은 전통적 보수 정치인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당 정치에 깊이 뿌리내린 인물이 아니었고 계파 정치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이 점은 초기에는 신선함으로 작용했지만 후반기에는 거리감으로 전환되었다. 보수 내부의 일부는 윤석열에게서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했다. 또 다른 일부는 조용한 행정 중심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두 기대는 끝내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 균열을 억지로 봉합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려 하기보다 국정의 기본축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 선택은 보수 정치의 내부에서는 불만을 키웠다. 정치는 연합의 예술이지만 윤석열은 연합을 정치적 거래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타협이 정책의 방향을 흔들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 태도는 보수 진영 일부에게는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보수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점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유가 되었다. 윤석열은 보수 내부의 비판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을 설계하지 않았고 정책을 위해 지지를 포기하는 선택을 감수했다. 이 선택은 보수 정치의 전통적 딜레마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보수는 원칙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생존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은 이 둘 사이에서 원칙에 더 가까운 선택을 했다. 그 결과 보수 내부에서는 재정렬이 시작되었다. 윤석열을 정치적 부담으로 보는 시선과 국정의 기준점으로 보는 시선이 분리되었다. 이 분리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보수 내부 균열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전환기의 신호에 가깝다. 보수는 윤석열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정치는 얼마나 말해야 하는가? 권력은 얼마나 드러나야 하는가? 보수는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윤석열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의 기준을 남겼다. 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국정은 조용히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는 국가를 앞서서는 안 된다. 보수 내부의 재정렬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넘어가며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윤석열 이후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은 차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윤석열은 정치적 유산을 설계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 정책을 만들지 않았고 평가를 의식해 방향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이 태도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손해보는 선택이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후반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이름을 남길 성과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한다. 윤석열은 이 관성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남길 이름보다 국가가 유지될 구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선택은 대중의 기억에는 강하게 남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에서는 오히려 이 점이 윤석열을 독특한 대통령으로 만든다. 윤석열 이후의 정치는 이 지점에서 윤석열을 다시 호출하게 된다. 왜 그는 정치적 포장을 거부했는가? 왜 그는 성과를 말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정치적 인기보다 행정적 안정을 택했는가? 이 질문들은 윤석열 개인을 넘어 보수 정치 전체에 되돌아온다. 윤석열은 보수 정치에 불편한 기준을 남겼다. 정치는 얼마나 말해야 하는가? 정책은 얼마나 보여줘야 하는가? 대통령은 얼마나 앞에 나서야 하는가? 윤석열은 이 질문에 대해 전통적 답을 거부했다. 그는 조용한 대통령이었고 말수가 적은 권력이었으며 정치적 감정을 최소화하려 한 지도자였다. 이 방식은 보수 내부에서도 논쟁을 낳았다. 그러나 이 논쟁은 보수 정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윤석열 이후의 보수는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윤석열의 방식을 실패로 규정하고 다시 강한 정치, 강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조용한 국정, 관리 중심의 정치로 이동하려는 흐름이다. 어느 쪽이 선택되든 윤석열은 비교의 기준으로 남게 된다. 윤석열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즉각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잊히는 대통령도 아닐 것이다. 그는 평가가 늦게 오는 대통령이다. 시간이 지나 정치적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선택들은 다시 읽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윤석열은 다르게 불릴 수 있다. 말이 적었던 대통령, 흔들렸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던 대통령, 인기보다 국가의 시간을 선택한 대통령. 이 평가는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는 언제나 불편했던 인물을 나중에 다시 불러온다. 윤석열 이후를 묻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정치의 평가는 임기 종료와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윤곽을 드러낸다. 윤석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대통령이다. 그는 즉각적인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고 당장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지도 않았다. 이 태도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불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정치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간이 흐른 뒤 재평가되는 인물들은 대개 이 선택을 했던 인물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는 성과를 과시하지 않았고 실패를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국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정치를 설득하지도 않았다. 대신 국정을 유지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윤석열 평가의 핵심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더하려 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한 인물이었다. 무리한 개입, 즉 흥적인 정체, 정치적 감정의 과잉. 그는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경계했다. 이 경계는 대중 정치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정책과 선택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공통된 패턴이 드러난다. 급하지 않았다. 과장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이 패턴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국가의 기본선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은 국정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정치를 서사로 만들지 않았고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 선택은 미디어 시대의 정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그러나 정치사가 남기는 기록은 미디어의 기록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는가? 아니면 위험을 관리했는가? 보수의 시점에서 보면 답은 분명하다. 윤석열은 위험을 관리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때로는 둔해 보였으며 설득에 실패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 축은 유지되었다. 외교는 급변하지 않았고 안보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으며 경제는 무너짐을 피했다. 이 세 가지는 대통령의 성과 목록에 가장 먼저 적혀야 할 항목이다. 윤석열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는 시선은 이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그들은 드러난 갈등과 소음만을 기록하고 유지된 구조를 평가하지 않는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불완전한 평가다. 정치의 평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윤석열은 지켜내는 정치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고 인기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그래서 찬양의 대상도 조롱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기록의 대상이다. 시간이 지나 정치적 감정이 사라진 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다시 호출될 것이다. 그때 그는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말이 적었고 불편했으며 쉽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국가를 흔들지 않은 대통령. 이 문장은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는 이런 문장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정치는 당대의 평가보다 기록으로 남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논쟁은 임기 내내 거셌고 평가는 늘 양극단을 오갔다. 그러나 정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논쟁 자체는 특별하지 않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야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윤석열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의 정치는
설명되지 않은 정치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명하지 않았고 정책을 이야기로 포장하지도 않았다. 이 선택은 정치적 손해를 불러왔다. 설명이 없으면 서사가 생기지 않고 서사가 없으면 정치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정치가 기억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불리한 신념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국가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보다 앞에 두었다. 이 선택은 대중 정치의 문법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항상 설명 부족이라는 비판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되지 않은 선택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는다. 왜 그는 그토록 말을 아꼈는가? 왜 그는 정치적 타협을 확장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인기 없는 선택을 끝까지 감당했는가? 이 질문들은 윤석열 개인의 성향을 넘어 그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우선했는지를 드러낸다. 윤석열은 정치를 권력의 무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정치를 책임의 자리로 인식했다. 책임은 늘 불편하다. 책임은 박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이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권의 성패를 이미지로 관리하지 않았고 위기를 메시지로 덮지 않았다. 대신 국정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했다. 이 관리의 정치는 당대에는 저평가되기 쉽다. 그러나 국가의 역사에서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통해 명확해진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는 국가를 시험하지 않았다. 외교를 국내 정치의 카드로 쓰지 않았고 안보를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았으며 경제를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는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다. 윤석열은 이 유혹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 결과 그의 정치는 눈에 띄지 않았고 기억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기록은 다르게 작동한다. 기록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보다 무엇이 유지되었는지를 묻는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기본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외교의 방향은 유지되었고 안보의 기준은 이탈하지 않았으며 경제는 급격한 붕괴를 피했다. 이 사실은 정치적 감정이 사라진 뒤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화려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대통령으로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했고 불편했으며 쉽게 사랑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를 흔들지 않았다. 이 문장은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정치사는 이 문장을 오래 붙잡는다. 윤석열의 정치는 완성된 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남는다. 정치는 얼마나 보여줘야 하는가? 권력은 얼마나 말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가? 윤석열은 이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훗날 다시 해석될 것이다. 이 기록은 찬양도 비난도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선택을 남기는 일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선택의 기록으로 정치사에 남게 될 것이다.